뭐 그런 것들을 잘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저는 팬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IF 스튜디오나 IF 스튜디오 전에는 이제 스프림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제 드랍 방식을 취했어요. 세터라고 하는 회사인데 올드 머니 스타일의 옷을 거기도 뭐 300, 500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바땡킹 같은 것도 잘하고 있고 저는 일본에 갔을 때 되게 하이엔드 편집샵에서 아더에러 제품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이제 하는 렉토 이런 브랜드들 매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사실 해외 진출도 잘 하고 국내에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게 이 내실이 궁금한 거예요. 네. 정말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만약에 상무님이 브랜드 만드시면 상무님은 돈 벌고 싶으세요? 아니면 브랜드 만들고 싶으세요? 돈 벌고 싶어요. 빨리 무신사로. 전화 보고 계시죠? 무신사로. 대표님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폴인 최진솔 에디터입니다. 폴 인더스트리의 이광호 상무님 모셨어요. 패션을 좋아하시고 또 트민남으로 불리시는 분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호입니다. 자기소개도 안 시켜주고 트민남, 트민남이란 말이 좀 애매한데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하는 투자를 좋아하고요. 제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투자는 팬덤을 만드는 건데 이제 가장 뭐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패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 네. 이 패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지고 있죠. 네. 아크메드랍이라고 하는 브랜드, 거기서 이제 베이비페이스라고 하는 후드티, 중국에서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바땡킹 같은 것도 잘하고 있고 저는 일본에 갔을 때 되게 하이엔드 편집샵에서 아더에러 제품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이게 인디 브랜드로 시작하는 곳들이 굉장히 파워풀해지면서 왓땡킴이나 마르디 메르크 이런 데도 막 일본도 가고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잘하는 브랜드가 500억 정도면 정말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디 브랜드가 어떤 마땡킴이나 마르디 같은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에서 정말 많이 했고 이미 많이 했고요. 시장을 넓혀야 되는 이제 직면하는 것도 성장을 해야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대기업만 해외 진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자금력이나 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보세요? 예전에는 국가별로 다 마케팅을 해야 되는 시기였으니까 캐피탈이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로 사실 바운드리가 없어졌죠. 케이팝 스타들이 입고 나오는 옷들을 이제 분석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졌어요. 오늘 제니가 입고 나온 옷을 티셔츠, 뭐 바지, 신발 이렇게 분석해서 어느 브랜드 거다. 지금 이제 케이팝 스타들이나 배우들이 글로벌한 앰버서더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아시아 앰버서더가 아니라 그냥 글로벌 앰버서더거든요. 사실은 스타들이 글로벌 스타가 되는 거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트렌드로 옛날에 우리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할리우드 스타들이 입고 다니는 거 열광을 하는 것처럼 그럼 진출하는 방식 같은 건 어때요? 자사몰로 가는 편인지 아니면 플랫폼? 일반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있고 좀 관광객들이나 아니면은 역직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래픽이 있었을 경우에는 직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좀 유명한 일본의 도시라든지 중국의 도시에 소위 말하는 플렉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중국 같은 나라는 특히 너무 나라가 넓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데를 혼자서 진출하기 좀 어렵고 대부분 이제 중국에 있는 파트너를 잡아서 파트너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죠. 아시겠지만 FWSS에 대한 옷들은 재고가 정말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좀 어떻게 보면 파트너가 덜어주기도 하고 같이. 사입해 가니까 그래서 사실 해외 진출도 잘 하고 국내에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을 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게 이 내실이 궁금한 거예요. 네. 정말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네. 결국엔 수익성 싸움이고 네. 재고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경영을 네. 잘하는지 이제 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패션 브랜드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재고 관리, 그다음에 이익률 관리,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매출을 끌어올리는지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뭐 그런 것들을 잘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저는 팬덤이라고 생각을 해요. 팬덤이 만들어지면 조금 플레이를 편하게 할 수 있고 팬덤이 없으면 되게 힘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IF 스튜디오나 IF 스튜디오 전에는 이제 스프림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제 드랍 방식을 취했어요. 이 드랍 방식이라는 거는 소수의 제품을 만들어 놓고 스큐도 되게 조금 만들어 놓고 뭐 매주 또는 매달 일정한 시간에 드랍을 하는 방식으로 솔드아웃 전략을 쓰는 거죠. 스케일시티 희소성이라고 하는 전략을 쓰는 게 마케팅에서 넘버 원인데 사고 싶은데도 못 살 때가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거죠. 빈지노라고 하는 빅네임 그리고 IF 스튜디오가 처음부터 쌓아왔던 그 드랍 방식에 대한 팬덤이 생기면서 뭐 재고가 없죠. 비슷한 예로는 최근에 잘하고 있는 떡클럽 같은 데가 거기는 뭐 드랍 방식이라긴 뭐한데 무차별하게 인스타그램에 오늘 이거 판다라고 올라와요. 그럼 거기에 있는 굉장한 팬덤들이 제가 뭐 떡을 잘 입을 만한 그런 패션 그런 결은 아니지만 저도 막 흥분해서 들어가서 찾아보고 뭐 저도 모르게 혼미한 상태에서 바지와 파카를 샀거든요. 언제 입을지 모르겠는데 집에 장식해 놓고 있긴 해요. 그런 혼미함을 만들어내는 그 정말 알 수 없는 끌림 있잖아요. 제가 롯데 몰에 갔어요. 문 셔터가 딱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가면 뛰는 거예요. 런.
같이 뛰는 거야 나도 모르게. 왜? 그래서 뛰면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왜 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뛰면서 하는 말이 코스는 혼미한상 정신없이 내가 코스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제 줄은 섰으니까 이거 뭐예요? 아시겠지만 그 제니 가방이라고 코스 그게 계속 재고가 없어서 그러니까 심리들이 그래요. 유명하다고 몰리는 게 패션에는 굉장히 강한데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겨울 거를 여름부터 네 그런 회사들은 전략이 제가 당했는데 떡우 대표님 되게 늦게 오더라고요. 근데 패션 회사들은 가장 어려운 게 옷을 만들려면 돈을 줘야 옷을 만들잖아요. 그쵸, 그쵸. 현금 흐름이 가장 힘들거든요. 왜냐면 FW, SS 항상 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좀 몰려 있어요. 잼돼 있어요. 아까 드랍 방식이 아닌 회사들은 잼이 돼 있거든요. 특히 SS에서 FW 올라올 때가 비싼 단가로 올라오잖아요. 왜냐면 외투들이 비싸니까. 여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캐시 고개라 그래서 이런 데를 좀 도와주시면서 많이 하신 데가 무신사 파트너스나 하고 같은 데가 재고 관리나 자금 지원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주시는 플레이라면서 이제 인디 브랜드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많이 일을 하시고 떡우가 여름에 파카를 팔았어요. 겨울 거를 프리오더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카드 결제하면 3일 있다 떡우의 캐시가 가겠죠? 그리고 저는 3달 있다 받았죠?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 좀 잘하는 패션 브랜드 오오스 같은 데는 지금 MZ들이 되게 좋아하는 발레코어, 테크웨어 이런 식으로 만드는 스타일 디자이너인데 거기는 정말 계절을 타지 않는 옷들을 만들거든요.